여간에 시간차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한 게 전 정부에서 발표한 8시 50분 뭐 고박되지 않은 화물지 뭐 쏠려서 배 넘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했던 게 8시 50분 뭐 이런데 사실 특조 일기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지금 특조 일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세월호에 정확하게 45도로 확 기울어졌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 자료를 뒤지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정확한 그 시간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절대 시간을 찾기 위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뭐 지금 블랙박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절대 시간이 찾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고 뭐 15 갖고도 맞추시고 삐삐 몇 시 뉴스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블랙박스의 어떤 그 안에 타이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이미 드러나고 그래서 또 절대 시간은 아마 알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AIS를 근거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AIS가 그 특조 일기에서 이미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상한 자료라는 게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특조 일기에서 결국 그게 더 심화돼서 아마 조작까지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은 이 시간에 대해서는 8시 50분이 사고 시간이라는 근거는 거의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8시 50분으로 중환자들이 많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선원들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해봤었어요. 해경에서 조사한 그랬더니 8시 50분쯤이라고 주장했던 그룹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두 선원들만 제가 따져서 얘기할게요. 그 여객부까지 다 포함해서 8시 30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과 8시 50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은 8시 30분에 잠을 자지 않고 배가 규인 뒤에 깨어났던 선원들은 제외하고 보자면 8시 30분 그룹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도 초반에 거기서 저희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특조에서 조사했던 분을 그 저희들이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선원들 중에 8시 50분이라고 정부 기록 AIS와 맞는 시간에 했던 사람은 딱 조사해보니 두 사람밖에 없더라. 이준석 그 선장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박한결이라는 그 3등항 회사 기억나시죠? 둘밖에 없더라. 근데 또 둘의 초기 진술에서는 네, 오히려 30분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8시 50분으로 이게 막 거의 공식화가 되고 지금 언론에서 다 50분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근거가 없다. 겨우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AIS와 선원 2명 정도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그 조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그 뉘앙스를 조절하자면 거의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30분의 어떤 사고의 준하는 그게 침몰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고에 준하는 어떤 매우 이상한 증상, 현상 또는 뭐 액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다. 30분에 그때가 실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시간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데 30분 경 30분 경으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30분 경에 승객들 그 진술서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0분에 이미 어떤 배에 이상을 느꼈던 그 진술들이 존재하고 지금 선원들 존재하고 그러니까 30분 이게 45도 넘어간 상황을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분은 그 선원들에서도 나오지만 15도 정도 휘청이었던 게 좀 반복된 15도 그러니까 병풍도에 와서는 45도가량 넘어간 마지막 순간이 있었던 거고요. 8시 30분은 15도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15도 별거 아니지 않아? 그러는데 그 세월호 정도의 유체특급 이상의 여객선에서 선원들 입장에서 보면 15도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거기 이영재 씨도 그 해경 진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선원 경력 20 몇 년인가요? 중에 냉장고가 쓰러지면서 이게 15도 휘청하는 거에 대해서 대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도 헷갈리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사고로 볼 것인가도 지금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배가 이미 15도 기울었던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선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몰만을 사고라고 정의하면 그 시간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최소한 30분의 그 경험을 가진 선원들이 사고라고 인지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예, 20년 경력이 넘는 선원들에게 이건 사고다. 왜 그러냐면 그 세월호를 계속 탔으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조기수 입장이나 그런 그 기관사 입장에서도 세월호가 막 폭풍우가 치던 날 조금 넘어간 적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했던. 근데 그날 다 아시지만 뭐 폭풍우 이런 것도 없었고 바람도 심하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처음 겪은 거예요. 선원들도.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냥 단순하게 흔들려서 불안을 느낀 게 아니라 그건 사건이었다. 오래된 경력을 가진 선원들한테도 이건 위험 신호였기 때문에 30분에 막 후다닥 나오고 피신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러한 증언들이 왜 8시 50분으로 다 변경돼 있고 특별조사위원회 박조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 8시 30분에 증언했던 게 우리한테 초기에 전달이 안 되고 그동안 다 변경돼 있고 이런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가 왜 특별조사위원회 위에서 지금에서야 드러나게 됐는가? 이것은 특조위께서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이 기관사한테 8시 50분으로 조사 끝났으니까 8시 50분으로 합시다. 지장 찍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목포 해경 옥상으로 데려갔던 사람들 그 검은 계통에 그 검은 양복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을 저도 알고 싶어요. 그 신원을 꼭 좀 언론이 움직여서 그 신원이 그 특조위가 잘 수사해서 그들 신원을 꼭 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라는 용어를 좀 그래서 엄밀하게 정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통상 사고하면 그냥 침몰 순간만을 45도로 기울어서 더 이상 배가 봉온될 수 없는 지점 통상 일반적으로 침몰이라고 하는 지점만이 사고인가 그렇게 정의하면 거기만 사고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정부 발표는 그 지점 이전에는 그렇게 배가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지점 이전에는 급변침 이전에는 정상 운행을 직진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라 30분 때에 특별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고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것은 사고다라고 인지할 그러니까 거기서 침몰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사고다라고 인지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고라고 부를지도 정의해서 마치 30분에 사고 났다 그러면 30분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혹은 이것을 사고라고 인지할 만한 이벤트가 30분 때 있었다는 거죠. 정부의 발표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저 요 말씀만 마지막으로 특별 메시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특별 메시지는 어차피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니까요. 30분경에 10개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특정 2명의 선언에서 말한 대로 30분에 아무 일도 없었다. 병풍도역까지 온대 라는 게 사실이라면 거기서는 특별 메시지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8미도 이후 병풍도까지는 특별 메시지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인들이 발표한 데이터에 특별 메시지들이 섬을 지날 때마다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